10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 대신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에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 셀 리더 또 교육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전에 한 분 한 분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셀 리더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대화가 있는 건강한 소그룹이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하기와 대화, 말하기와 대화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니까 질문을 드렸겠죠? 네, 말하기와 대화는 언어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 의사를 전달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죠. 그런데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 깊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대화의 목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꼭 이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일 누군가와 무엇을 하죠? 대화를 합니다. 가족과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과 또 친구와의 사소한 수다까지 하루 종일 대화하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는 대화를 우리는 그런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똑같이 대화를 하는데 왜 누구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또 누구는 빈축을 사는 어떤 결과를 얻을까? 대화를 어려워하는 분들의 이유는 바로 간단합니다. 대화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대화를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책에 나온 대화법의 분량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날 이 대화법 관련된 또 책을 한 권을 빌려가지고 그 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토요일날은 도서관이 5시까지만 해가지고 문 닫기 전에 급하게 가서 검색을 해서 책을 한 권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책을 몇 권 배우는 거예요? 2권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소그룹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대화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그룹의 핵심은 대화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경우 우리는 모임을 잘 운영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이 물맷돌 리더십이라는 책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그룹의 목적은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성장과 변화이다. 그래서 그 빈칸에 뭘 적어야겠어요? 성장과 변화가 목적이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그 성장과 변화는 무엇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대화, 의사소통, 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막히면 성장은 멈춥니다. 그런데 대화가 열리면 관계와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셀이 말이 흐르는 셀인가? 아니면 말이 멈춰 있는 셀인가? 자, 그 소그룹 대화의 5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화의 깊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소그룹에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피상적인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인사 수준의 대화죠. 요즘 잘 지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피상적인 대화인 거죠.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진짜 마음이 없습니다. 관계가 잘 형성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피상적인 대화에 뭐라고 적을까요? 요즘 잘 지내세요 라는 피상적인 대화. 진짜 마음은 안 나누고 특징은 관계 없음, 형식적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보는 나눕니다. 하지만 아직 뭘 나누질 않아요? 삶은 나누지를 않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변화 없음. 안전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각 나눔. 생각 나눔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점점점 많은 소그룹이 여기까지 갑니다. 내 생각에는 점점점 어느 정도 특징이 있죠. 친밀감은 생깁니다. 어느 정도 친밀감 형성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번째 무엇 나눌까요? 감정 나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건 기뻐요. 이건 정말 기뻐요. 그래서 이때부터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진짜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입니다. 마지막 고백적 나눔. 가장 깊은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약함과 상처까지 나누는 단계.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뭐가 일어날까요?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그룹은 몇 단계와 몇 단계 대화가 일어나는 곳일까요? 4단계와 5단계의 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셀은 몇 단계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왜 사람이 깊이 나누질 못할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아니라 안전함 때문이다. 어떤 심리적 안정감. 사람이 틀려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까봐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이 언제 말할까요?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래서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해도 괜찮을까? 내 얘기를 하면 받아줄까? 어떤 그런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잘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석준 아나운서 아시죠? 네, 한석준 아나운서 아마 TV를 통해 많이 보셨을 텐데 KBS 간판 아나운서 10수년간 수많은 방송을 진행을 했고 지금도 스피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말하기 멘토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가 대화의 달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천 명의 유명 인사를 인터뷰하고 무수한 생방송을 겪으면서 그도 역시 뼈아픈 시행착오를 거친 것이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걸 깨달은 것이죠. 내가 얼마나 더 말을 잘하느냐보다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그 20여 년의 정수를 담아낸 책이 바로 이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이라고 재작년에 출간이 되었던 책입니다. 말 그대로 대화의 기술을 모두 다 담아낸 책인데요. 저 이 책의 부제에 더 주목을 해서 이 책을 빌렸습니다. 바로 어느 누구와도 불편하지 않는 대화법. 이 책의 부제가 어느 누구와도 불편하지 않는 대화법. 우리가 흔히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화려하게 말을 잘 해가지고 상대를 설득할까,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는데, 이 한석준 아나운서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화의 무게 중심을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닌 상대방에 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무게 중심을 어디 두라고요?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두어라. 그래서 대화가 말하기와 다른 것은 바로 말하기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에게서 너로 향한 일방향 소통이라면, 대화라는 건 뭐예요? 너와 내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만드는 쌍방향 소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이제 그룹에 있는데, 소그룹에 있는데 말은 막 엄청 많이 들리는데 그 대화 가운데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거는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이 상대로 하여금 어떤 인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내게서 나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그 말이 다시 메아리처럼 돌아와야 되는데, 공허한 메아리처럼 내가 내뱉고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석준 씨가 말하는 대화의 기술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소통도 잘한다.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소통도 잘한다. 결국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대화를 만드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불편한 주제가 나오면 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치나 돈 이야기, 그런 것들은 이게 틀려서가 아니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입을 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여기서 말해도 괜찮은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두 글자로 경청이라는 것이죠. 자,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는 말을 잘해야 한다. 하지만 아닙니다. 말 잘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듣는 리더가 좋은 리더다. 그래서 거기 좋은 리더라고 적으면 되겠죠. 근데 리더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만 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정답을 빨리 말한다. 세 번째는 다음 질문 생각하느라 못 듣는다. 네. 세 개 다 해당하는 리더는 없으시죠? 자,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리더 세원들이 마음의 문이 닫힌다. 지체들의 마음 문이 닫힌다. 그래서 진짜 경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짜 경청은 뭘로 듣는 거래요? 귀 플러스 눈 플러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뭘 듣는 거예요?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듣는 것.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경청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 경청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몸을 향하라. 몸을 향해야 합니다. 둘째, 방해 요소를 제거해라. 세 번째,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공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딱 듣고 그거를 한번 요약해주면서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셨다는 거죠. 이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굉장하다는 거죠.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 그러니까 첫 번째 이해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대 신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음 열림. 근데 신기하게도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경청이라고 봅니다.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다. 여러분, 대화의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황금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5대 5일까요? 몇 대 몇? 7대 3. 7대 3입니다. 누가 7일까요? 상대방이 7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말할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리더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많이 듣게 만드는 사람이다. 한석주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 초기에 자기가 생방송이었는데 같은 질문을 2번 물어보는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생방송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못 듣지 않았구나. 나는 말할 준비만 하고 있었구나. 그때 그가 시작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메모였습니다. 그때부터 메모를 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내용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하는 모습들 보니까 굉장히 신뢰받는 느낌이 들고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존중이다. 그래서 이분이 대화의 고수가 되기 위한 메모 활용법을 알려준 것이죠. 메모가 정보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상대에게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 하실 때 한번 적는 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으셔도 돼요. 직접 적으셔야죠. 자, 그래서 메모는 기록이 아니라 태도다. 네. 사람들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누구 무슨 자녀 얘기하셨잖아요. 잘 됐어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꾸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메모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거인의 노트, 파서블의 저자인 기록학자인 김익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메모를 하고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하는 것이 나의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 메모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석준 씨도 놀랍게 경청의 자세를 이렇게 똑같이 물맷돌 리더십에 나온 대화법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을 향해 앉으라는 것이죠. 자세를. 누군가 대화할 때 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눈, 얼굴, 어깨, 몸통, 심지어 무릎까지도 상대방을 향해 있어야 그 상대방의 존중을 받는다 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라.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라는 어떤 분들이 간혹 있지만 한 번에 여러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라.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드는 것은 대화의 흐름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이 거부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경청의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야 되죠. 내가 이 왜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 대화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자,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2인 1조로 해가지고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한 문장으로 내가 요약해서 뭐였죠? 반영적 경청을 해보는 거예요. 자, 주제는 뭐예요? 제가 정해드렸어요.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일 또는 고민, 아니면 요즘 나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
돌아가면서 한 명씩 왼쪽에 있는 분이 먼저 1분 스피치를 하시고 절대 B 옆에 듣는 사람은 끼어들지 마시고 조언하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뭐 때문에 많이 뭐뭐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시작. 자, 10초 남았습니다. 땡! 자, 들으신 분들이 한번 반영적 경청을 해주세요. 공감을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서로만 듣고 끝나셨나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뭐 때문에 많이 뭐뭐 하시다는 거죠? 어떻게 상대방 어떻게 반영적 경청이 잘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역할을 바꿔서 해볼게요. 역할을 바꿔서 이번에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초 남았습니다. 땡! 자, 들은 말을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뭐 때문에 많이 하시다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반영적 경청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반영적 경청. 짧은 시간이지만 체험해본 걸로 이제 셀에서 많이 적용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필요 없습니다. 조언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은 뭐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핵심이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이거는 대화는 상담이 아닙니다.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에 적혀있는 대로 거기에 강의 안에 적혀있는 대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뭐라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습을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좋아요. 시원해요? 시원하셨죠?
네.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들었을 때. 반대로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공감이 가시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기술이 아니라 뭐다?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다. 그래서 경청의 열매가 있습니다. 경청의 열매.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순간이 언제냐?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때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은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나는 소중하다. 네, 거기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해받는다. 그 다음 사랑받는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경청 이꼴 뭐예요? 최고의 사랑 표현. 경청은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에 가셔서 경청을 잘 해주시고 반영적 경청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뭘까요? 질문입니다. 질문. 좋은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것이죠. 좋은 질문은 거기 보시면 어떻게 만들까요? 생각하게 만든다.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 깨닫게 한다. 자, 세 번째, 변화로 이어진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정답을 주기보다는 무엇을 주로 하셨어요? 질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질문의 특징이 또 나와 있죠. 첫 번째, 무엇일까요? 생각을 자극한다. 좋은 질문의 특징은요, 생각을 자극한다. 두 번째, 쉽고 명확하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쉽고 명확하다. 자, 세 번째 좋은 질문의 특징, 열린 질문이다. 열린 질문이 뭐예요? 막 대답을 해가지고 맞죠? 네, 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열린 질문, 상대방의 말을 끌어내는 거죠. 네 번째,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질문이라는 것이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깊게 하게 하고 결국 삶을 바꾸는 도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맷돌 리더십 책에 보면 이렇게 시작 질문이 있어요.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크,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주 가장 감사한 일은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이 질문의 목적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깊은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볍고 편안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요즘 좀 어떠세요? 이번 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핵심은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질문을 던져라. 이게 시작 질문입니다. 두 번째, 토론 질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셀 모임이 시작돼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뭐예요?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소그룹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몇 명만 말하고 나머지는 듣기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더의 자리가 가장 쉬운 자리일 수 있어요. 질문만 던지면 되기 때문에. 답을 절대 주시면 빨리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질문만 계속 던지다가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 추가 질문, 더 깊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 질문이 뭐예요? 대화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드는 질문인 것이죠. 사람이 보통 한 번 말하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더 나눔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 이야기에서 속 이야기로 들어가는 질문이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약 질문. 그래서 오늘 핵심이 뭐였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오늘 핵심이 뭐였나요? 이 질문은 흐름을 정리하는 질문입니다. 소그룹을 나누다 보면 이야기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있습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실천할까요? 이 질문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그룹의 목적이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나누면
나누고 끝나면 변화는 없죠. 하지만 적용 질문이 나오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셀 모임 중에 이렇게 지체들이 리더에게 질문을 해왔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손을 들고 리더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즉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즉답을 하는 것은 현명한 리더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답을 다 알고 계시지만 백과사전처럼 자신의 지식을 증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들에게 생각할 시간, 여지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리더님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따라해볼까요? 시작. 네, 너무 쉽죠?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질문에 전체가 참여하게 되고 참여도가 증가하게 되고 대화가 활성화가 되고 공동체성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에서 리더가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질문이 나오면 자기가 바로 답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질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럼 리더가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생각을 멈춥니다. 그리고 참여도 멈춥니다. 그리고 대화도 끊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보면 역질문, 바로 릴레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문이 딱 왔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의 질문이 어떻게 돼요? 모두의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다?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다. 대화를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리더가 답하는 순간 모임이 끝난다 생각하시고, 리더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돌리는 사람이다. 질문을 돌리는 사람.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마디가 조용한 모임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더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 질문, 마음 열기, 토론 질문, 참여를 유도하고, 추가 질문, 깊이 있게 만들고, 요약 질문은 흐름을 정리하고, 적용 질문은 삶으로 연결을 해서 역질문, 릴레이 질문까지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그룹은, 소그룹은 이 질문의 퀄리티가 다른 것입니다. 질문의 퀄리티. 말이 많은 모임이 아니라 질문이 살아있는 모임. 이게 바로 좋은 소그룹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좋은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다? 많이 말하는 곳이 아니라 뭐라고요? 잘 듣고 잘 묻는 곳이다. 자, 좋은 소그룹은 잘 듣고 잘 묻는 곳이다. 그리고 리더의 사명이 있습니다. 리더의 사명이 뭘까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열게 하는 것.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대화를 열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소그룹을 살리는 게 뭘까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말 잘하는 리더도 아니고 능력 있는 리더도 아니고 어떤 리더가 소그룹을 살린다? 잘 듣고 잘 질문하는 리더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화법의 핵심 두 가지, 처음에 뭐다? 경청. 두 번째는 질문. 들으신 거 맞죠? 네. 자, 지금 너무 경청하시느라고 거의 대답이 없으신데, 경청, 질문. 네. 자, 그래서 거기 빈칸 남은 거 없으시죠? 네, 다 불러드렸죠? 자, 그럼 그 마지막 초록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지금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을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자, 소그룹으로 그룹을 나눠서 각 교구마다 한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할 때 경청, 반영적 경청과 질문을 한번 섞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문자만 혼자 말씀하셔가지고 활성화 공동체 스세해야지 혼자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 사람을 가르치니까 사람을 키우고 셀에서 집이 타고 자꾸 올라오는 게 해야 되는 거야. 총 6명인데 원사님 5분 저가 이렇게 빠져야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빠져야 되는 분들이 하나 여기 나 아파 이게 아니야 사정이 있어 결국 집사들은 다른 데로 갔어요. 저는 또 셀이 한번 했어요. 원사님 제가 배워야지. 아니 뭐 은혜 충전 말씀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듣기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알아가지고 그냥 따르겠다고만 하시는데 이게 짧게는 1년 얘기했잖아요. 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아니 선생님 효과 그거 거기 알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답을 또 올려드리고 할 건데 전체로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주셔야 돼요. 전체 다 하셔야 돼요. 아니 여기도 뭐 다 올려주시고 찍어서 올려주시고 맞아 그러시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냥 듣기만 하다가 말도 하지. 최수록 권사님 한 발짝 원종인 권사님은 아프셔가지고 허리 수술하시고 또 경청만 하면 질문을 그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도 아유 잘 살아남을 수 있겠냐. 네? 맞아. 이것도 해줬다. 우리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네, 제가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5살 귀여운 학생들이다. 자, 39분입니다. 자, 경청 잘 하셨나요? 네. 오늘 대화가 있는 건강한 소그룹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화가 있는 건강한 소그룹이 넘치는 왕성 셀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청과 또 좋은 질문을 통하여서 대화가 살아 움직여 정말 우리 5단계, 4단계 질문들이 나눔이 쏟아지는 복된 그런 대화가 넘치는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응원하겠습니다. 교구별로 모임을 나누겠습니다.